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해괴한 법논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라면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사과한 걸 비판했습니다. 또 징역 35년 구형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 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검사의 입장에서 수사한 것이라고 했던 것도 꼬집었습니다.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 홍 시장은 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라고도 몰아붙였고 법무장관 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방송 부탁하고 댓글 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라면서 이른바 한 후보의 여론조성팀 의혹까지 공격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거의 매일 한동훈 후보 비판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패스트트랙 청탁 폭로에 대해서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당내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한 발 물러선 건데 그럼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일 때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한동훈 후보. 논란이 됐지만 한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사실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네요. 하지만 당 곳곳에서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협위원장 포함해서 한 30-40명 되는 분들이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원내대표의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부정정당한 것처럼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패스트트랙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나섰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깊은 유감이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윤한홍, 김정재 의원 등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JTBC에 지금도 당의 가장 큰 아픔인 사안을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거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초선 의원들의 글도 올라왔다고 한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 후보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당대표를 뽑는 당원 투표를 시작합니다. 한 후보가 사과했지만 당원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발언이기 때문에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어제 이제 나경원 후보의 이제 이 이야기 터지고 나서 다른 후보들이 나경원 후보한테 실제로 이거 부탁한 거 맞습니까? 청탁한 거 맞습니까? 이거 난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한테 왜 부탁 안 들어줬냐고 그런 얘기를 다 물어보시길래 제가 너무 혼란이 온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원래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엔 국민의힘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 같이 침몰하는 건데. 그 어떻게 공영방송 그런 공개된 토론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그리고 OX 퀴즈 할 때 OX 퀴즈 아니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다 물어볼 때 다른 분들은 다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거를 당당하게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어주면서 집권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 하면 우리 편은 다 취하해주고 남의 편은 무조건 구속시키고 이게 정당한 건가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나경원 후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국민의힘의 진짜 모습인가? 이거에 대한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원래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역대 법무부 장관 다 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원래 저렇게 하는 건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여당의 법무부 장관이면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 장관님이 한동훈 후보가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이견이 있습니다. 청탁을 했으면 청탁은 받은 겁니다. 청탁의 내용을 들어주지 않은 거죠.
청탁은 거절했다 하더라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네. 청탁을 물건을 줬고 물건을 받은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 자리에서 나경원 후보의 청탁을 받은 거죠. 대신 그 청탁의 내용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 좀 전 달리 보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두 분이 다 나란히 수사를 받으러 가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좀 얘기 마무리할게요. 이 청탁을 하고 받고 그들의 문화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한테 청탁했던 거는 안 받아들여졌을지 모르지만 나경원 후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언제 사건이냐면 2019년 사건입니다. 네. 무려 4년이나 지난 사건이 왜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날까? 혹시 이거는 재판부 쪽에 사법부 쪽에 청탁을 한 거 아닌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아니요. 불쑥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한 것도 청탁을 받은 거가 되나요? 그냥 전화를 받은 죄밖에 것이죠. 없는데. 네,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말은 조금 뭐 다르긴 하지만 가방이랑은 좀 다르니까 이거는. 네. 여튼 뭐 지금 이 이슈가 지금 국민의힘 그 당대표 뽑는 데에서는 가장 큰 또 이슈가 돼갖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네. 게 제가 아까 모두에 그 말씀드린 거랑 맥을 같이 하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고 다 어제 후보들이 TV 토론 답을 했잖아요. 다른 네, 후보들이.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되게 의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당심 민심 간의 괴리. 그런데 후보들도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 당원들이기 때문에 8대2로 했지만 20%의 부분도 순수한 민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심에 가까운 이렇게 민심이기 때문에 일단 되고 보는 게 중요하니까 취하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그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저로서는 참 못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를 뽑은들 그 대표가 지지층 말고 중도층의 민심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된들 전당대회 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메시지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